안녕하세요. GTR이라입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안타깝게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지 딱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곳 언론들은 벌써 내년 시즌을 바라보면서 기사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시즌의 결과를 보고 내년 시즌에 대한 희망이 더욱 커진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곳 스포츠 케이블 방송국 TSN의 스캇 미첼 기자가 올린 오프 시즌에 들어가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10가지 핵심 질문 사항이란 기사를 통해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토론토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시즌에 구단은 팀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기사를 시작하는데요. 에킨스 단장은 지난 수요일 시즌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직 팀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라면서 플레이오프의 진출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10가지 핵심 사항들에 대한 에킨스 단장의 생각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계획자 신분인 로비 레이와 마커스 세미안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인데요. 이 문제는 100만 달러, 아니 1억 달러의 문제인데요. 현재 리그 최고의 FA 선수인 이 두 선수들 덕에 2015년 이후 처음이자 팀 역사상 7번째 90승 이상을 달성했던 토론토지만 이 두 선수들 역시 그들의 의도대로 자신들의 가치가 천정부시로 솟아올랐습니다. 사형상 후보인 레이 같은 경우 800만 달러에서 이제는 최소 2,500만 달러 이상의 제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미언의 경우도 이번 시즌 45개의 홈런을 쳐내면서 작년 토론토가 체결했던 조지 스프링어와의 계약이 좋은 벤치마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토론토의 연평균 연봉 지출액으로는 커버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젊은 스타들과의 계약이 남아있어 계약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토론토가 몇 명의 1억 달러 이상의 선수들을 수용 가능할까요? 에킨스 단장은 이에 대해서 선수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맞춰 나가겠다는 말은 하지만 결국 돈이 결과를 이끌어내겠죠. 두 번째는 토론토는 어느 정도의 지출이 가능할까요? 확실한 것은 돈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매년 겨울마다 묻게 되는 그게 얼마냐이죠. 지난 2년 동안 30개 구단이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 선수와 조지 스프링어에게 투자를 하면서 꾸준하게 팀을 향상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토론토는 메이저 플레이어로 선수 보강에 앞장을 설 것입니다. 내년에도 이번 시즌과 같이 90승 이상을 한다면 로저 센스타에서 나올 이익이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참고로 이번 시즌 개막식 날 토론토는 1억 3,500만 달러의 지출로 시작을 했었고 시즌 종료까지의 지출액이 1억 5천만 달러로 마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그 순위로는 11번째로 그 다음으로 애틀란타, 시카고 컵스, 워싱턴 그리고 시카고 와이삭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같은 지구에 있는 보스턴보다는 3,500만 달러 그리고 양키스보다는 5,300만 달러가 적은 지출을 했습니다. 토론토의 내년도 예상 지출액의 사정은 밝은 편인데요.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트로이 틀로위츠키와의 계약도 끝나고 현재 내년에 묶여있는 연봉 지출액이 7천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또한 연봉 조정에 대한 걱정도 아직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시즌을 시작하는 내년 봄에는 1억 5천만 달러의 계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8천만 달러 정도의 여유분이 있다면 충분히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세미언을 데려왔을 때와 같은 단기 계약도 가능할 것이고요. 토론토는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에킨스 단장에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레이와 매츠가 떠나면 그들의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토론토나 여기 언론들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게 내년 시장에 나올 투수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레이를 포함해서 케빈 가우스먼, 벌란도, 슈이저, 신더가드 등의 탑 그룹에 속하는 피처들과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스, 존 그레이, 앤서니 드스클라파니, 그리고 코리 클로브 등의 여러 투수들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매치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던 방법도 있고요. 네 번째는 내년 개막전에 나설 3루수는 누구일까요? 만약에 세미언이 팀을 떠난다면 3루에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는 62경기에 선발 출장했던 산티아고 에스피날 이외에는 없죠. 하지만 에스피날은 3루수보다는 유틸리티 선수로 더 잘 맞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FA 시장에서는 3루수 자리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좌타자로 수비가 가능한 선수의 영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킨스 단장은 이에 대해서 아직은 급해 보이지는 않는데 팀 내 비지와 발레르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 비셋의 유격수 수비에 대해서의 생각인데요. 이 문제는 토론토 프론트가 이미 지난 시즌에 밝혔듯이 여간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이란 어린 나이에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단의 입장인데요. 내야 수비 능력 평가 OAA에서 비셋의 성적은 마이너스 6으로 39위에 머물렀습니다. 양키스 글레이버 토레스의 경우는 마이너스 9로 결국 9월에 2루로 옮겼죠. 아무튼 그의 2루수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애킨스 단장은 이에 대해서 비셋의 백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불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지난번 스프링 트레이닝에 참가했던 3명의 2020년 시즌 출신 구원진들과 3명의 FA 출신 선수들로 시즌을 시작했던 토론토였는데요. 3명의 FA 출신 선수들로요. 2020년 출신 중에서 돌리스와 보르키는 망했었고 6명의 불펜진 중에서 결국 로마노 1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시즌 중에 영입했던 심버와 리차드가 팀에게 큰 도움을 주긴 했지만요. 내년 시즌은 로마노, 심버, 리처드, 메리웨더 그리고 메이저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불펜의 현재의 상황은 이전 시즌과 비교해서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네이피어슨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결정인데요. 선발로 이닝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있는 상태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2022년도 포수진은 어떻게 구성이 될지인데요. 이번 시즌 중에서 계속 지적을 했던 주전 포수의 부재인데요. 프런트는 이에 대해서 고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마이너의 최고 유망주 가브리엘 모레노가 있는 상황이라 3명 중에서 최소 1명은 트레이드로 방출이 예상됩니다. 팀은 내년 모레노의 메이저 입성을 거의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포수에 대한 공급이 많지 않아 토론토에게는 유리한 상황이죠. 여덟 번째는 구리엘 주니어와 에르난데스의 미래에 대해서입니다. 내년 시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토론토가 필요한 부분은 불펜과 수비진의 보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외야진에서 수비 실책도 줄여야 하겠죠. 특히 한 예로 류현진 선수가 나온 경기에서 구리엘이 보인 실책으로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셨을 겁니다. 두 선수 모두 뛰어난 송구 실력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즌 내내 수비에서의 불안을 떨칠 수가 없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남네요. 템파베이의 외야수들과 비교해 볼 때 수비와 공격 중 선택을 하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설명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젊고 이미 증명된 두 선수들을 통해서 검증된 투수나 내야 수비진의 보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는 알렉 마노와 같은 또 하나의 서프라이즈 유망주가 있을까요? 21살의 모레노가 아닐지 구단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토론토의 미래 포수로 낙점이 된 상태라 내년에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공격의 기대만큼 수비가 안정이 되기까지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서 인내심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는 몬토요 감독과 코칭 스태프들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인데요. 몬토요 감독은 2022년까지 구단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즌 내내 팬들의 불만을 뒤로하고 팀에서는 연장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올해 감독상 후보에도 오를 것으로 여겨져 매우 아이러니한데요. 감독의 인생이란 것이 내일을 모르는 것이라서 결국에는 시즌 성적에서 결정이 나겠죠. 네, 오늘은 애킨스 단장이 지난 수요일 시즌 결산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토론토의 내년 시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줘서 고맙습니다.